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의 일부 제품 수입 관세 인하 결정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34%,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9%, 나스닥 지수는 0.2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운드화가 현지 시간 23일 브렉시트 우려로 인해 3주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파운드 달러 환율은 1.29달러까지 하락해 3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영국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데 따른 파운드화 상승이 짧았던 허니문 랠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일본 신조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3일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통한 제3시장 공동개척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중일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청두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 나라 협력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열고 수출 규제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203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소폭 하락하면서 647포인트의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일단 수급 자체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매도세를 나타냈지만요. 최근 이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이 대주주 등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세부적으로 이 투자금이 10억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행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급등 나왔던 IT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오늘 오전 중국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갈지 관심 모으는데 세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근 최장기 확장 중인 미국 경기, 내년에도 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엇갈리는 의견도 많습니다. 2020년 미국 경기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인데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반도체 대표주의 주가가 상승세로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형주의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뉴스는요. 중국이 1월 1일부터 850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전격 인하한다. 이런 소식과 함께 이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또 이 종목별로도 큰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이제 산타 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번 날에는 오전장밖에 열리지 않은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정말 따뜻한 연말 연휴를 좀 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의 모습 보였었고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도 전체적으로 미국의 증시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등세의 모습이 시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를 보면서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며칠 전에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12월 20일자 기준이고요. 12월 20일이면 여전히 미국 증시가 산타 랠리 그런 기대감 속에 상당히 좋았던 모습 보이겠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선을 겨냥해서 좋은 코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135번에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의 어떤 신고가를 135번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급등을 상당히 좀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어떤 다우 지수의 모습을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앞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135번의 신고가 랠리 기록했던 것처럼 전체로 다우 지수의 모습도 상당히 보시는 것처럼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나스닥 지수도 여전히 상당히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CNBC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의 이유를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동안 글로벌 증시 관련 리스크 중에 하나가 좀 빠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연준이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 3번의 인하를 통해서 연준의 어떤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상승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이 결정됐죠. 이제 상원에 넘어가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월가 전문가들 얘기는 상원에 넘어갈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넘어가겠죠. 내년 1월 달 정도는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탄핵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부담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제와 오늘 나왔던 경제지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내고지 수주 부분입니다. 내고지라는 개념이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품 관련돼서 내고지 수준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예상보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내고지가 안 좋았으면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반대적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시카고의 어떤 연준의 전미 경제활동 지수를 보시면 월가에서나 시장에서 바라봤던 것보다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보셨던 것처럼 내고지 부분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연준의 데이터는 예상보다 좋게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거쳐서 나왔던 경제지표가 때로는 긍정적, 때로는 부정적 이슈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3대 지수가 상당히 랠리가 나고 있다면 결국 안전자산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 지난 4월 달에는 온수당 1,550달러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주가가 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 예상보다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안전자산이 급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미국 3대 지수가 올해를 넘어서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가 올 한 해 10월 달부터 말씀드려보면 12월 달 이후에 예상보다 상승의 모습 보이겠고요. 결국 12월 달 이후에 상승을 유가가 보이겠다는 걸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지금보다 좋아지고 있다. 그런 판단 속에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이슈로 올라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어떤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테슬라 지난 시기에 상당히 부정적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어떤 여러 가지 소위 전기차가 중간에 불도 나고, 또한 자율주행이 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올 한 해 2019
2009년도 6월달 어떻게 보면 176달러, 최근 들어서는 400달러를 터치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면 예상보다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테슬라 측 신기술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애플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주된 이유가 애플의 급등과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몇몇 그 페이퍼를 보면 아이폰 관련돼서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런 코멘트가 애플의 주가가 급등하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애플이 올랐다 그 이후에 상당히 긍정적 코멘트가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보잉 관련돼서 코멘트가 올라오고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보잉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또한 보잉 그 가운데서 주력적인 보잉 737 맥스가 내년 1월부터는 단종합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 부정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최근 며칠 동안 상당히 그 보잉의 주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주당 340달러까지 갔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소폭이나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보잉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보잉의 주가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보잉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보잉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이중적인 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모습인데요. 앞서서 보잉의 주가가 CEO가 바뀌고 나서 소폭이나마 상승했는데 국내 대한항공 관련돼서 어제 상당히 부정적 이슈가 있습니다만 2019년도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2019년도 4월 달에 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 달에 별세했는데 4월 달 이후에 별세 이후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아들이 대표이사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주가가 상당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어제와 오늘은 또 대한항공 내에서 경영권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좀 어저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이면 보잉 주가가 최근 들어 약세 모습 보였다는 전제를 보이면 결국 대한항공 주가도 지금보다 약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파운드 아이드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최근 들어서 영국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총선했죠. 총선 이후에 보리스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는 그 브렉시트 관련돼서 더 이상 코멘트할 수 없다. 즉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달러가 예상보다 약세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만 이제는 영국발 악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모습 보면 달러 대비 파운드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기 있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영국발 리스크가 없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글로벌 리스크는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리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국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갈까요?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중 정상회담의 어떤 그 관련 장관들이 코멘트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 주석과 약 55분 정도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 오후죠. 어떻게 보면 아베 신조 중국에서 만나서 수출 규제 관련돼서 상당히 좀 좋은 얘기가 나올 거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씩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월요일이죠.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통상 장관 회의가 열렸고 그때 일본의 그 장관과 한국의 장관이 만나서 몇몇 페이퍼를 보면 예상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아사히 신문의 내용을 보면요 한국과 일본의 장관이 만나서 그렇게 깊은 얘기 하지 않았답니다. 페이퍼에 대한 주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몇 분간 서서 대화했다 얘기하고 있는데 몇 분간 서서 대화했다 이런 단어를 한국의 기사의 내용을 보면 결국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텍스트에 대한 문구는 이게 상당히 길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몇 분간 서서 대화 나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팩트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지난 7월부터 일본이 상당히 한국 관련된 수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아마 지난 7월 이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결국 한국 대법원이 그동안 일본 관련돼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 달 수출 규제 관련돼서는 그만큼 일본과 한국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불거진 것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몇몇 페이퍼들, 즉 지난 7월 이후에 일본에 그동안 한국에 상당히 그 강점이 있었던 반도체 부품, 반도체 애칭 장비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 수입을 못하게 이런 어떤 블락킹 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한국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또한 며칠 전에는 지난 20일이죠. 그동안 상당히 그 기본적인 단어가 포토 레지스트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이 이런 기술에 대한 제품 기술이 상당히 떨어진답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결국 그 수출 규제 관련돼서 반도체 쪽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옥죄려고 그러면 그동안 한국의 수입에 강점이 있었던 포토 레지스트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일정 기간 좀 유예를 해줬답니다. 정확한 단어를 보면 그동안에는 결국 일본이 이렇게 했죠. 일본에서 한국의 수출 품목을 하려고 그러면 건건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검사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포괄 특정 허가 그러니까 특정 품목에 있어서 일본 향후에 수출할 때는 3년 정도는 이 품목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허가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부분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보면 일본이 결국 한국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잘하려는 유아제처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점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한국 관련돼서 수출 부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한국은행 페이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날 나왔던 2019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한국은행 자료이고요. 또한 관세청 통과 자료 그리고 무역 통계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돼서 얼마나 영향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건인데요. 지난 12월 달 기준으로 대일 수출은 10.9% 감소했지만 일본에서 수입은 오히려 18.5로 감소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일본이 수입해 오는 게 더 감소폭이 컸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7월부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한국 입장입니다. 대일 수출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 보면 한국이 일본으로 7월 달에는 일단 8월 달부터 보시죠. 8월 달에는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0.68%의 좀 이렇게 수출이 적어졌는데 오히려 일본의 한국으로는 수입이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쉽게 좀 설명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의 물량이 더 컸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출은 6.6의 감소가 있는데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으로 8.6% 그리고 지난 10월달에는 23.3% 그리고 지난 11월달에는 18.5%로 오히려 일본에서 우리로 수입해 올 때 그만큼 수입 물량이 급감했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일본에 있는 그 메이드 인 일본 그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반일 감정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적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영향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다. 즉 우리도 피해가 있지만 일본이 그만큼 피해가 더 많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몇몇 데이터를 보시면 결국 이 아래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20대 주요 수출 품목 관련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예상보다 급감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려보면 전체적으로 수출 부분들이 일본보다 한국이 충격을 덜 받고 있고 일본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드릴 것 같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한국도 힘들지만 일본도 그만큼 상당히 한국을 향해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해보면 오늘 오후에 일본의 그 아베 신조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만 이것이 결국 수출 규제 부분보다도 서로 간의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오늘 만나서 어떤 얘기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틀거리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들어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수입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일본이 더 그 수출 수입 관련돼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한국은행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뉴스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긴 하는 상황이잖아요. 2020년에 미국의 경기는 어떨까요?
일단 현재까지 뭐 상당히 좀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 증시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협상, 무역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급등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1단계가 잘 얘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한 거고요. 1단계가 결국 잘 되더라도 2단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까지 중국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정말 벼랑 끝 전술에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본 시각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한국은행 관련돼서 한국경제 포커스 데이터를 보면서 한국이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번에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바라본 시각이 상당히 여러 가지 모습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 전망 관련돼서 OECD는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은 약 미국의 GDP가 2.0이 될 것입니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한 IMF는 2.1 바라보고 있는데 몇몇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데이터를 보면 내년에 미국의 어떤 GDP가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1.5에서 2.3% 등 내년에 GDP의 밴드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페드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IMF나 OECD나 그거 글로벌의 주요 IB가 바라보는 시각이 예상보다 좀 밴드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개인 소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주택 투자가 하반기에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장 강조되는 것이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 소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주된 이유 관련돼서 취업자 수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PCE라고 그러죠. 미국의 어떤 소비 지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 소비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어떤 이면에는 그만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캐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과 좀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몇몇 이슈 관련돼서 블룸버그가 바라본 시각은 그 경제 관련돼서 불확실성 지수가 상당히 밴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밴드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중국을 향해서 정말 들었다 놨다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밴드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년에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더라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좀 이슈로 보이는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기업 투자 부분인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바라본 시각은 무역 정책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것이 세련되게 얘기하는 건데요. 핵심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세련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면 글로벌 수요가 같이 가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투자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이 어떻게 나와냐에 따라서 2020년에 내년에 경제의 어떤 방향성과 상당히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주택 투자 부분들은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결국 캐시플로우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하향됐다는 것을 보면 결국 올해 연준이 3번이나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결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떨어져서 당분간 호조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주택투자 부분은 연준이 올 한해 3번의 금리 인하의 가장 직격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그 아래 이슈 보면 결국 고용 부분인데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고용 부분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미국이 결국 실업자가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이슈가 있는데 물가 부분입니다. 물가 부분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바라본 시각이 2% 밴드인데요. 2% 수준에 근접할 것이기 때문에 2% 수준에 근접한다는 것은 결국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이 반어법적인 설명을 통해서 일단 약간 그 은연중에 내년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한국은행의 색깔이 나올 수 있다 보겠고요. 또 아래 이슈를 좀 보이겠는데 결국 이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관련돼서 한국은행이 바라본 시각은 글로벌 이슈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경기 그리고 금융 관련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한국은행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런 단어입니다. 무역전쟁 부분이죠. 그리고 정적인 불확실성. 현재 내년 대선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관련돼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서 상당히 좀 큰 이슈가 좀 올리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하원에서 탄핵을 통과됐지만 그리고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하원이 바라보는 시각, 즉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법률적으로 윤리적이 않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년에 어떤 기본적으로 선거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 이슈가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금융부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당히 법인세 인하 등 어떻게 보면 시장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주택 경기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데이터의 질이 좀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는 아무리 최근 들어서 산타 랠리 그런 이슈가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힐러리 클린턴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기업 부채 즉 대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엇갈리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 상황 짚고 왔는데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좀 여러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는요, 애플이 2020년에 5G 출시와 함께 아이폰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와 함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5G가 요즘에는 크게 올라오고 있진 않아요. 내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G 관련돼서 그 5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4세대 때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중국의 어떤 그 핸드폰을 좀 MS를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5세대로 넘어가면서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해서 애플 상당히 5세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그 초반에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 지나 보면 결국 5G 관련돼서 즉 5세대 관련돼서 애플의 어떤 그런 상승세를 우리가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좀 잠깐 좀 글로벌 이슈 관련돼서 국내 증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 한해 많은 부분들이 결국 개인 투자자가 미국 증시와 우리가 디커플링의 모습 보이는데요. 올해 관련돼서 2019년도 1월부터 최근 들어 보면 개인이 결국 누적적으로 아난티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SK텔레콤, KTNG, SK이노베이션이 올 한해 순매수 1위부터 5위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올 한해 얼마나 올랐나 좀 보면 좋겠는데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 누적적으로 개인의 순매수 많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 2월 달에는 29,000원대, 지금은 10,000원대 모습을 보면 결국 개인이 올 한해 상당히 순매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그동안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돼서 상당히 충격이 커졌던 셀트론 헬스케어도 보신 것처럼 올해 4월 달에 7만원대, 최근 들어서 5만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동안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드렸던 SK텔레콤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한 KTNG 그리고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의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결국 5세대 이후에 최근 들어서 약간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이후에 결국 5세대가 안정이 된다면 결국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리스크는 결국 경영의 리스크를 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률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 5세대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법률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지금보다 더 부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환기시켜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2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에 정면으로 이 제동을 걸고 나서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률 대리를 통해서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면서 이 조원태 회장의 선친의 유흥과 달리 그룹을 운영해왔고 가족 간 협의의 무성의와 지연을 일관한다라고 우선 서두를 뗐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조 전 부사장이 작년 3월이죠. 카로텔 네트워크 대표이사로 복귀를 시도하면서 경영권 공동 행사를 원했으나 이 부분이 좀 좌절되면서
내년 3월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조 회장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4월 8일에 작고한 선친 고 조양호 회장의 유언에 따르면은 이 가족과 협의 없이는 이 조 회장이 독단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 조 전 회장의 계열사 지분은 법정 비율이죠. 법정 비율에 따라서 상속되면서 한진칼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의 6.46%, 조윤아 전 부사장의 6.43%, 이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2%, 그리고 모친 이명희 고문이 5.27%로 사실상 거의 균등 분할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도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가족 간 협력을 안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면서 제가 독식하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형제들끼리 잘 지내자는 뜻으로 보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또 조 회장은 선친이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 앞으로 나한테 결제 올리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되 누나, 동생, 어머니 협조해서 대화해서 결정해 나가라고 한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이 자기 맡은 분야에 충실하기로 삼남매 합의했다는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 회장이 선친의 이유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누나죠. 이 조 전 부사장의 공개 비판하자 크게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의 동일인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들은 공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님의 상속인으로서 이 선대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서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에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경영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작년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대한항공 부사장, 또 카루텔 네트워크 사장 등으로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이 3년 4개월 뒤인 작년 3월에 카루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는데 이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정무의 물컵 갑질과 함께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제자주 물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이 한진그룹 3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 이 한진그룹 이와 관련해서 회사의 경영은 회사법 등 관련 법규와 주주통해 또 이사회 등 절차에 의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이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 국민과 주주 및 실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내후 외환 지금 현재 시달리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1,0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했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1년 전보다 70%나 감소했습니다. 최근에는 2013년 이에 약 6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에 좀 돌입했는데요. 이 와중에 한진칼은 내년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 조 전 부사장 측의 제동을 걸면은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친인 이명희 고문도 조 전 부사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면서 이 지분 대결이 벌어질 경우에 시장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죠. 이 KGCI가 이 한진그룹 경영권을 위협하는 대주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조 회장 일가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주가 상승을 자극하는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후 회환이 벌어진 한진그룹의 지자계 한진칼의 주가는 전일이죠 20%, 또 한진칼 우선주는 30% 가까이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이 주가는 좀 아이러니하게 더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강세해 보이는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급등하면서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형주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부터 DRAM으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에 따라서 이 반도체 업황 전체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전일이었죠. 테스도 이번 달에 들어서 전월 대비해서 14.4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원익 IPS도 같은 기간에 9.34%, 원익 QNC도 22% 가까이 올랐고요. 특히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제약 부품을 공급하는 아이원스는 30% 이상 급등했다는 좀 소식이 좀 들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반도체 장비뿐만 쥐들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소재 관련 업체들 주가도 일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브레인은 이번 달 들어서 16.9%, 동진세미케임 8.9%, SNE텍은 36.26% 급등한 모습 보였고요. 뭐 이런 이 기업들 주가는 월 초에는 좀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긍정력이 전해진 지난 12일을 전후로 급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난 한 주 동안 반도체 중소형주를 사들였는데 외국인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639억 순매수를 했고요. 이로 인해 코스닥 시장 반도체 업종은 지난 한 주간 2.35%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업체들은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의 출회를 좀 겪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전문가들은 이 반도체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반등 기대감과 또 소재 분야 쪽에서의 새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지금 해설하는 부분이고요. 이 우선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국내 대표 반도체들의 점유율이 높은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전방 산업 활기로 쓰임새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또 램 리서치 같은 미국의 장비주 주가가 오르면서 테스나 원익 IPS 같은 국내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죠. 이 시샘 반도체 중 고사양 제품은 파운더리 설비를 구축하면서 국내에 없었던 밸류체인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 중소업체의 새 기회가 열렸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그간 일본에 의존했었던 소재나 부품 사업을 국산화시키는 듯한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에 이 포토레지스트와 또 플로린 플레이미드, 또 에칭가스 같은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종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으로 지정했는데요. 이후에 솔브레인은 에칭가스, 또 동진세미캠 등의 지금 개발이 지금 뛰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정부가 내세운 이 소부장, 한마디로 소재 부품 장비 펀드 조성 정책도 이 중소형 반도체 주가 상승을 거들었다는 평가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소재 부품 장비와 또 시샘 반도체 지원책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연구개발의 지원, 또 세액 공제 등으로 전체적으로 대형주 반등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간 부진했던 소재, 또 부품 업체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중소형 반도체들의 실적 개선 예상된다면서 주가가 지속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이 내년에는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 실적 측면에서는 부품이든 장비든 좋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로 자금이 쏠리면 중소형주도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가의 지속 반등력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 개최로 이른바 한알령으로 불리는 이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혜주에 대한 이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일이었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1시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 달 초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사태 이후에 최초로 방한한 직후에 열리는 정상회담이고 내년 시 주석의 방한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증권가에서는 한알령이 해제될 경우에 우선 면세점과 화장품 업계가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국내 면세점은 중국인 보따리상 따이공에 의존하고 있어서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따이공 유지를 위한 면세점 간 수수료 경쟁으로 수익성은 좋지 않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알령 해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규제가 해소될 경우에 이 돌아온 유커들로 인한 면세점과 화장품 업계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업종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정해지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 역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이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서울 안에서의 관광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드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면서 이 호텔은 공실 압박에 시달려 했는데 이 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이 훈풍이 불 것으로 지금 같이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영업이익이 또 현재 2배 수준까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동안 한국 콘텐츠 업체들은 중국 시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이 넷플릭스에 대한 우진이 커졌는데,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시장이 열리면 그만큼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좀 설명했습니다. 게임 업계 역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인데, 이 중국 정부는 사드 사태가 2017년 3월 이후에 국내 게임사에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호 발급 시작되면은 업계에 의미 있는 어떤 성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와 함께 엔터주나 면세, 화장품주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금리 부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물 국채 시장에서 2달째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0년 이상 장기물 국채 시장에서 2달째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봤을 때 장기물 비중 확대 계획을 밝혔지만 오히려 보험사를 중심으로 장기물 국채에 대한 강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국제 장기물 시장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20년도 국제 발행 계획을 통해서 매년도 국제 발행 한도를 130조 2천억 원을 늘렸는데요. 이날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58% 내를 발행하면서 이 장기물 초과세를 감안해 50년물 발행 총량도 4조 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이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일 기준으로 국고채 최종 호가 수익률을 종합한 결과 이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1.673%, 또 20년물은 1.59%, 30년은 1.637%로 만기가 짧은 국채 만기가 긴 국채보다 수익이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국제 장기물 시장에서 지난 10월 25일 10년, 20년, 30년 수익률 모두 1.677%로 줄고 금리가 역전한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채 장기물은 그간 보험사가 자산 부채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꾸준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보험사는 20년 이상 국제 장기물 전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 20년 이상 장기물 발행 비중을 내년에도 30에서 40% 범위대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 정부의 수급 관리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내년 1월과 2월에도 주택금융공사에서 대부분 장기물 채권이 안심전환 대출용 MBS죠. 이 주택저당증권과 각각 6조 원, 7조 원의 발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급 조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정해진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휴일은 이맘때 겨울 날씨치고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이 보이지만 낮에는 서울 6도에서 7도 선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휴일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는 일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얀 눈 대신 희뿌연 미세먼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내외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쌓이면서 전국의 먼지 농도가 점차 더 짙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되도록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다면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맑지만 종일 공기가 나쁘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이 보이며 춥고요. 낮에는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지만 먼지로 종일 답답하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8도, 울진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차츰 맑아지겠지만 먼지 농도는 계속해 더 짙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동해안과 전남, 경남, 제주도에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